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P하고 CMS라는 ISO 37301이 있게 되는데요. CP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죠. 하나는 CMS라 해서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해서 ISO 37301 국제 규격화에서 2021년도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시스템과 프로그램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법률, 특정 기간, 특정이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특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노력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컴퓨터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아시죠? 컴퓨터 프로그램.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시스템이란 부분은 전반적인 뭐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같은 경우 굉장히 넓은 범위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서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게 되면요. 저는 한국준법진흥원 사업이사이고요. 네, ES자의 대표이사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한 13년 정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컴플라이언스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선후배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블루 오션 영역이 되고 있고요. 옛날에 CP 부서에서는 맨날 CP인다고 많이 그랬었는데요. 이제 CP가 법제화가 됐었고 이제 법제화가 이제 시행이 됨으로써 아마 문화 확산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입니다.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들을 본다는 점이 제가 아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ISO 37301 같은 경우에서 또 오랫동안 제가 또 업무를 했었고요. 비교 연계 방안 설명드리게 되면은 먼저 큰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CP 같은 경우에서는 뭐 ISO도 있고 ESG도 있는데요. ISO 37001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뇌물 방지입니다. 네, 뇌물 방지를 지금 부패 방지로 해서 커럽션을 써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뇌물이란 부분은 아마 주로 해당되는 부서가 영업부서가 되게 될 겁니다. 뭐 감사부서가 뇌물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법무팀도 없게 될 겁니다. 주로 영업부서가 해당되게 될 텐데요. 영업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물, 접대, 기부 등의 유사 이익 같은 경우가 아마 뇌물 정도가 해당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법에서는 형법이나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등에 관한 법률이 될 것 같고요. 커럽션 같은 경우에는 담합도 부패이고요. 성희롱도 부패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도 부패이고 갑질도 부패이게 되고 굉장히 부패란 범위를 보면은 더 넓게 됩니다. 더불어서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보면은 법, 규정, 정책, 원칙, 코드, 스탠다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컴플라이언스 37301을 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CP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해당되는 거죠. 개별법령에서 공정거래법 대표 13개 법률을 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7301이 제정되기 전에 제가 국제회의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요.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굉장히 넓은 영역인데 어떤 기관이 인증하게 되고 어떤 범위로 하게 되고 그 넓은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국제기구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드라이브를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걸어가지고 빠르게 퍼블리시가 됐었는데요. 지금도 뭐 개정이 되고 있으면서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아마 치료적 사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더 넓어질 거로 예상되게 됩니다. ISO가 2010년도에 나온 26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G로 부활해가지고 아마 7개에 해당되는 ESG가 포함돼서 핵심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공정거래 CP 같은 경우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서 152조 2에 보면은 해당되는 법률이 6월 20일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도입한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서 900개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 아직도 7대 요소를 사용하고 있고 활용만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있는데요. 8대 요소로 바뀌게 되면서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고 따라서 등급평가가 유인책이 다시 확산 부활되면서 더 넓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에 보면 850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공공기관 같은 200개, 300개가 있으니까 아마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더 확산될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협력사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돼서 핵심은 공정거래 자율 준수입니다. 자율 준수 문화 확산입니다. 문화 확산. 믿는다는 거죠. 문화라는 거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럴 만한 분위기를 회사에서 만들어서 CP가 컴플라이언스가 도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ISO는 인증과 미인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인증을 받으면 좋은 거죠. 인증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CP 같은 경우는 등급입니다. 등급이 나눠가지고 뭐 6등급이 나눠지게 되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ISO와 CP가 매칭돼가지고 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매트릭스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보시죠. 뇌물 방지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형법, 청탁금지법 등등의 법률에 해당돼서 적용 가능한 법률, 인바이런스 오브가 들어가게 되죠. 적용 가능한 법률이란 거는 아마 각 회사마다 다르게 될 겁니다. 네, 공정거래법도 다르게 될 거고요.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법, 표시광고 등등의 법률이 해당되게 될 겁니다. 37001에서 보면요. 재무적인 부패와 비재무적인 부패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컴플라이언스 영역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 법률이 우리 어떤 게 있고 규정이 있고 계약이 있고 원칙, 허가 등등의 뭐가 있는지를 필수적인 걸 지켜야 됩니다. 자발적인 부분이란 건 뭐냐면 윤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OU까지도 포함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ESG 같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 영역의 지표에서 보면은 한국 지표에서는 S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글로벌 지표에서는 G 쪽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윤리부터 해서 뇌물 방지, 공정거래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CP와 3730을 보시면요. 평가제도와 심사제도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평가라는 부분은 어세스먼트가 되겠죠. 심사라는 부분은 어딧이 되게 됩니다. 사전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보면은 공정거래 등급평가 레벨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등급 체계에서 지침이 나와 있게 되죠.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적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적합. 네, 적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효과성을 높여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차이고 자율준수 문화확산에서 사전 예방책이 될 겁니다. 근거 조항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적용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들이 될 겁니다. 공정거래 법률에 적용받는 기업들일 겁니다.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정거래법 적용해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같은 경우가 물론 들어있긴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받는 사항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약산업 같은 규제가 굉장히 강한 산업이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영업과 마케팅 등 구매 부서에서 리스크 높은 부서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전산업 모든 분야에 포함되게 되고요.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겁니다. 인사부서만 사실 컴플라이언스 3730만 보시게 되면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채용, 노사, 장애인, 여성, 개인정보 등등의 법률들이 다 해당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고 T자로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보게 되면 법무팀과 윤리경영팀이 포함되어 있고요. CP 전담부서를 잘 하시는 쪽 같은 경우 트리플 A는 지금까지 2개 기업이 나왔죠. 포스코 ENC하고 한미 같은 경우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네, 전담 인력이 한 명이 상주하고 계세요. 보통은 한두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나오진 않지만은 보통은 CP 같은 경우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대표이사까지도 완전 신념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참여를 동기부여를 모티베이션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게 됐죠. 공정거래법 13개 법령들이 포함되고요. 맨데토리와 발런트 필수와 자발적까지 돼서 공통적인 부분은 협력사까지도 넓혀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 동의의결제도가 한국에 도입되고 치료적 사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21년대 판례와 22년도 판례 소액주주 대표 소송까지도 있었죠. 특정 기업에서. 그런 부분까지 되면서 대표 의사의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공정시각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방도 중요하고 또 사후에 일어난 일이 있었을 때 기업들 같은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라라는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시각이 강하게 됩니다. 요소 같은 경우에서 CD52로 가고 있죠. 네, 컨스트럭션, 디퓨전, 네, 자율준수 문화 확산이 되겠죠. 주로 지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CP에서는 대표 의사, 경영진의 의지 지표가 30점이 넘는, 37점이 넘는 점수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P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의 노력이 된다면 기본 점수는 맞는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PDCA 사이클로 해가지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체크하고 개선한다는 부분에서 CP 같은 경우는 지금 8대 요소가 됐지만 기존에서는 7대 요소에서 효과성이 액트에 있던 게 들어가서 확산돼서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90%가 매칭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방식 같은 경우는 다 사전에 설명 주셨으니까요. 심사기관도 설명을 아마 주셨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보시는 바 같고요. 그래서 CP하고 CMS를 통합 운영하면 분명한 상호 효과가 돼서 보강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다녀본 결과 지금 등급 평가를 잘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이 많게 됩니다. 올해 58개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상하기에는 분명히 좋은 등급 평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작년도에 28개 기업이 신청했었고 이전에도 5개, 8개 신청이 되겠지만은 등급 평가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공정에서도 고민도 많은 상황이고 조정원에서도 많은 상황입니다.
등급평가를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그러려면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적용 범위나 평가나 심사 방식들의 차이를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필수 법규를 공정거래 CP에서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CMS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경영 시스템에서 규범 준수, 컴플라이언스죠. 관련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셔가지고 통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요. 수출 기업 같은 경우나 미국에 상장돼 있거나 미국과 거래하거나 관계된 기업들의 ECCP라고 하고 있습니다. Evaluation of Corporate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3월 달에 개정이 됐죠.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미 연방 양형 지침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보시게 되면 웰 디자인되어 있는지 시스템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기능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 펑션이란 게 뭐냐면요. 사람만 바뀝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직하거나 퇴사하거나 그랬을 때 그 기능들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감사부서나 영업부서나 마케팅부서나 구매부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사람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킹 프랙티스 실질적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상법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상장사협의회에서 이미 표준 준법 통제 지침을 마련해 놨고 아마 운영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바 같고요. 매칭되는 부분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눈여겨보실 부분이 뭐냐면 리스크 평가입니다. 리스크 평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평가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식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몰라서 못 지킬 수 있는 법과 규정들이 뭐가 있는지 법이란 놈이 자꾸 미생물처럼 살아서 재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 들어오고 있고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뭐 예규, 시도조례부터 해서 고시부터 해서 지침, 국내법뿐만이 아니라 해법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식별해 놓은 것들을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노란불이 들어오는지 리스크 평가를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CP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ISO에서도 4.5항과 4.6항에 보면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식별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 오블리게이션에서 우리 직원들이 갖는 의무가 뭐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들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지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평가 체계에서는 대부분에 보셨겠지만 매칭되는 부분들이 조항번호와 ISO와 매칭되는 부분들이 보시면 같습니다. 대기업 지표 같은 게 48개 지표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등급평가를 높게 받거나 등급평가 실적을 준비하시는 쪽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평가위원분들도 지금 CP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CP 등급 평가를 보셨을 때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절대 평가지만 상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은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본다는 느낌으로 해서 아마 뭐 만화로 하시는 데도 있고요. 동영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차별화, 뭐 한미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또 진행하시는 쪽도 있을 것 같고요. 차별화 전략으로 하셔가지고 교육 같은 경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등급평가 지표에 있는 트리플 A부터 해서 더블 A 평가 지표만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참고해가지고 차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기고문도 뭐 마찬가지게 될 거고요. 직원들의 포상도 마찬가지게 될 거고요. 포상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포상을 하셨을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뭔가 상을 받거나 뭔가 내가 이슈가 된다면은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지침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평가, 리스크 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한번 평가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ISO에서 보시면은 4.5항과 4.6항에는 리스크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또 평가가 하나만 하였다면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평가 가늠을 하시게 될 겁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아마 또 다를 것 같고요. 심사위원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ISO 같은 경우는 또 더불어서 민간에서 주는 인증이다 보니까 제가 ISO를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인증을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컨설팅을 다 받고 인증 준비하고 국제교육표준화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증이 되니까요. 네. 표준화란 거는 뭐냐면은 우리들은 뭐 사실 표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네. 독일 거, 일본 거, 영국 거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ISO 37301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CP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기준표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CP, 컴플라이언스 규범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돼 있고 뭐 호주에서 나왔던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서 오랫동안 2006년도에부터 시작됐던 CP 제도가
법제화가 됐던 부분이니까 기준표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서 다 보시게 되면요. 이미 기준이나 실적이나 한미 같은 사례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를 저한테 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잘하는 쪽 같은 경우가 어디냐라고 저한테 말씀 주시게 되면은 제약산업, 제약바이오 산업이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또 규제도 강했던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포스코 계열사가 지금 또 CP를 또 주도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게 되겠고요. SK 같은 경우도 또 ESG를 주도하고 있지만 또 CP까지도 확산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안전보건들이 중요하고 있지만 CP까지도 지금 더 아마 확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정거래법 규제에 대해서 하도급법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죠. 목적이나 배경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CP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정거래법에서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공정거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법률이 있는가를 아마 찾아보시면 좋겠죠. 배경도 마찬가지게 될 거고요. 적합, 충족, 효과성을 많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사안을 지금 아마 도입하시는 쪽도 있을 거고요. 운영하시는 쪽도 있을 거고 오랫동안 CP를 신청하신 기업도 있을 거고 아마 계획 중이신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도입하신 기업 쪽으로 해서 먼저 ISO를 먼저 2016년도에 도입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대부분의 40%가 도입했고 공공기관이 40% 도입했으니까요. 전면 개정을 해서 통합한다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CP하고 ISO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규정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서 ESG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합하시기를 제가 생각하기엔 권고드립니다. 그렇으면 CP하고 ISO 상하이 문서를 해서 통합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요.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폴리시를 정해놓으시면 됩니다. 정책 방안을 생각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헌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서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신 다음에요. 그걸 이사회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임명을 받으셔가지고 추진하시면 좋겠죠. 더불어서 생각한다면은 뭐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처럼 해서 상하이 문서로 한 다음에 한미와 같이 해서 편람을 5개 이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직원들의 믿는다는 신념, 종교같이 믿는다는 신념으로 해서 만들으셔가지고 시행하는 기록물을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각 주관부서가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려면은 CP, 주관부서의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CP를 한다는 인원들은 우리가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더불어서 회사에서는 컴플라이언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임직원들이 동원보다는 동참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함께 한다는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경영진들을 끌어들여야 되겠고 협력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 영업부서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CP 부서와. 영업부서를 인지시키고 설득시킨 다음에 영업도 중요하지만 컴플라이언스도 중요한다는 부분에서 같이 함께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역할이 돼야 될 겁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어드바이스 부서입니다. 어드바이스. 도와준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재가 아니라 규제가 아니라 막는 게 아니라 같이 어드바이스해서 지킬 걸 지키면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같이 끌어들이면 좋겠습니다.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CSO나 CRO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되겠지만은 협력사를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등급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제부터 계속 할 거라면은 협력사와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통합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 안으로 간다면은 CP를 부분 개정 고도화한다는 부분입니다. CP 규정과 컴플라이언스 ISO 3730 규정을 같이 나누시게 매뉴얼 절차 지침서를 같이 해서 운영하셨을 때 소팅하면 좋겠죠. 뭐 여러 가지 의무식별 리스크 평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뭔지를 소팅해서 찾아가지고 아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부분은 사실은 IT화 하는 부분들이 제일 좋겠죠. 회사에서는 업무하실 때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과제는 아마 제일 쉬운 거는 교육이겠죠. 설문조사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뭐고 컴플라이언스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단기 과제를 뽑아놓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기 과제 같은 경우에서는 KPI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KPI. 특히 제가 잘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게 보게 되면은 경영진의 KPI를 넣게 됩니다. 경영진들이 KPI를 가지고 가속 페달도 중요한 브레이크도 중요한 것처럼 해서 영업을 중요할 때는 회사에서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경영진의 KPI로 임원들의 KPI로 가서 잡아서 하는 쪽이 제가 보면 잘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망 같은 경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무식별 리스크 평가표는 제가 예시로 가져왔지만 자동차 대시보드처럼 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능에서
기능, 펑션에서 어떤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는 법률들이 있는지,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통합 그래프로 관리한 다음에 노란불 들어오는 게 뭔지, 빨간불 들어오는 것들이 뭔지, 대표이사나 뭐 경영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진들은 분명히 불안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어 있고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을 게이지나 데이터화 해가지고 수치화한다는 부분들이 아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서 계획한다는 부분에서 갭 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뽑아가지고 엑셀이든지 IT화든지 하시면 좋겠죠. 아마 제가 본 기억으로는 아마 10개 내외가 될 겁니다. IT화한 기업 같은 경우는요. 저는 IT화 한다는 부분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IT화 한다는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아마 잘 만들면 좋은 시스템이지만 못 만들면 직원들 괴롭히고 아마 업무 과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츰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평가 기준들 CP 같은 경우에서는 트리플 A부터 더블 A까지 해서 물론 입증 서류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추가적인 사항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AI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AI를 활용하셔가지고 또 찾아보셔서 하셔도 좋겠죠. 네. 평가 가중치도 고려하셔가지고 게이지화해서 종합 점수가 몇 점이 있는데 우리가 갭 분석에서는 어떤 점수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SG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한번 보시죠. ESG에서 해당되는 법률들을 보시게 되면요. 환경 법률만 보더라도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부터 해서 온실가스부터 해서 해당되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컴플라이언스가 공정거래법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컴플라이언스가 보시게 되면은 뭐 가상자산도 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IT도 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물론 환경도 있게 되겠고요. 여러 컴플라이언스가 있지만 컴플라이언스 영역을 큰 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법률만 보더라도 ESG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트렌드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IMF 97년도 IMF 제도에 의해서 2010년도에 도입되고 있고 상법부터 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포함해서 준법 감심, 준법 지원인, 그리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ISO 37301까지 확산되고 있으면서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법률 또한 판례 또한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직을 둘러싸서 수많은 법률, 컴플라이언스 의무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식별, 사전 예방 체계가 돼야 됩니다. 또 사후에 일어나는 부분을 재발 방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ESG 또는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에서 부서의 역할은 전사 차원의 노력이 돼야 되고요. 이니셔티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화를 또 많이 하고 있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밑에 있는 non-financial, 비재무적인 정보를 지금 다 끌어올려가지고 회사의 정보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사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요,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네. 약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강화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비재무적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고요.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IT든 엑셀이든 해서 빠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전 예방 체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직원들의 지킬 걸 지키면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CP 담당자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포함돼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담당자의 양을 올린다는 거죠. 적격, 부적격이겠죠. 적격한 사람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겠죠. 간혹가다 보시게 되면은 영업부서, 영업 전문님 쪽에 같이 있는 쪽에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독립성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량과 적격성 향상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이런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